에서 사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눈이 2개 이상이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에 나오면은 정말 이악 물고 저기 벽만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의 스토리를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나이는 40, 올해 40이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로는 조금 빠른 년생이라 조금 아직 30대긴 한데, 요새 나이를 만 나이, 연 나이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38살에서 4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 나이, 연 나이고 뭐 생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안 지났는지까지 얘기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평범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굉장히 뭐 특별한 큰 꿈이 있거나 아니면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EX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나,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조금 많이 돌아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단 뭐 제가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정지되어 있던 삶의 시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좀 걸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특별히 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고3? 고2 때네요. 고2 때쯤에 어떤 잡지를 좀 보다가, 패션 잡지였는데 그게 좀 명품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 화보 같은 거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냥 넘기고 보고 있다가 자동차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화보가. 근데 그때 뭐 벤츠나 아니면 그 BMW나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포르쉐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가 그냥 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멋있는 자동차라 보니까 그런 거 계속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차를 보고 조금 첫눈에 반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은 그 이상형의 이성을 보면은 막 시간이 멈추게 가고 막 종이 울리고 막 별빛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동차를 봤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고 거의 망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브랜드인데, 아우디라고. 예전에 제가 그때 저희 거의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성공한 사업가의 그런 젠틀한 이미지의 프리미엄 자동차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A8이라고, A8이라고 하는 대형 세단이죠. 프리미엄 세단. 그 대형 세단이 아마 청담동 어디 도로를 좀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막 저녁인데 검은색 차였거든요. 근데 그 빌딩에 켜져 있는 빛들이나 그 뭐 가로등 같은 것들을 반사를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말 진짜 사랑에 빠질 정도로 그런 좀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A8을 봤을 때 나는 이거를 살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어떻게든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를 고치는 자동차 정비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를 그때 이거 무조건 이거를 소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표를 잡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수동적으로만 살고 있다가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세우고 자동차 공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또 정비병으로 지원해가지고 특기병을 가서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우디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우디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그 어프렌티스라고 해가지고 아우디 그 브랜드 자체적으로 그 정비를 하는 정비사를 키우는 그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합숙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우디 정비사로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A8도 당연히 많이 시운전이나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많이 운행해보고 뭐 뜯고 붙이고 그런 거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드림카였던 R8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아이언맨도 탔었던 그 차. 네. 그 차도 많이 제가 전담으로 해가지고 정비했던 때도 있었었고 그래서 한 8년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때 동안 이제 그 마스터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독일 본사에 있는 아우디 AG에서 인증하는 그런 제일 높은 정비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때 정비를 하면서 일단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그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정비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사로 일할 때는 고객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고객들은 이제 자기 실제 차를 고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내 증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불편한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응대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분들이 조금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만났었던 뭐 어드바이저나 이런 분들보다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정비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를 정리하고 어드바이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드바이저 전향을 했는데 아우디가 그때 당시에 배기가스 뭐 조작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하락세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우디는 조금 이제 하락세다 보니까 BMW 가정에서 BMW 어드바이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MW 어드바이저 그 양재동에 지금 도이치모터스라고 그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회사죠, 도이치모터스.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어드바이저로 입사를 하고 그때 근데 제가 어드바이저를 하려고 했던 게 어쨌든 내가 뭔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뭔가 도움을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막상 어드바이저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듯이 사람 상대하는 게 감정 노동자잖아요. 더군다나 BMW 어드바이저를 일단은 한 4년 동안 했는데 그 4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는데 서비스가 이거밖에 안 되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외제차다 보니까 해외에서 제조가 되고 국내로 데리고 와서 딜러가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던 그런 위치였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판 것도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그 인류애가 박살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정도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전공이고 계속 이 일만 해왔으니까 다른 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제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지금 기억을 하실 텐데 BMW 불자동차라는 불이 많이 났었던 그런 있었잖아요. 제가 어드바이저한테 2년 차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막 기자 와가지고 나 지금 이거 녹취하고 그 인터뷰 할 테니까 말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벤츠에 뭐 서비스센터에서 2차 며칠 뒤에 여기서 다 때려 부실 거다 이런 뭐 기사 뜬 적 있잖아요. 전 실제로 제 눈앞에서 제 고객이 골프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고 이런 걸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조수석 뒷 유리가 무슨 돌이 튀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 겉에 부분에 크랙이 갔는데 이걸로 보증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의 그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증 처리 안 됩니다 했는데 고객님이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시고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제 눈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에 이제 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코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코인이 비트코인이 이미 한참 오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시기였어요. 2019년도 때 초반 때쯤이었으니까. 그래서 코인 그거 뭐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안 사요 이러면서 끊었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뭔가 들어볼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뭐 많이 읽지 않는데 간간히 한 번씩 읽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에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뭐 TV 프로도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분야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조금 얕을 수 있지만 많은 방면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뭐 경제, 역사, 문화, 뭐 사회, 뭐 예술,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경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종이화폐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종이화폐가 뭐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돌아다니면은 좀 일단 만드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100원짜리 만드는데 170원인가 같은다고 했었던 걸 얼핏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종이화폐가 없어질 거고 근데 이게 대체하게 가상화폐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긴 한데 디지털로 많이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할 때 코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코인이 그렇게 넘어가려는 건가라는 좀 관심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해서 나 이거 저거 얘기 들어볼게 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이제 흔히들 아시는 페에라노 바닥이라고 네, 거기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선릉역에 있는 그 위쪽 몇 번 치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버거킹 있는 건물에 15층인가 16층인가 제일 높은 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엄청 작은 방들이 따닥따닥 몰려있는 그런 사무실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여기 강의실에 거의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 되는 엄청 좁은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회사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회사는 일단은 비상장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였어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 정도 유명한 그러니까 대기업이 제공해준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으니 그거를 투자를 해라 이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블록딜이니 뭐 IOC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흔하게 된 그런 개념이긴 한데 지금은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뭐 많이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낮았다가 많이 올라간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코인은 좀 쌀 때 정보를 들었다라고 어쨌든 다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정보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들었고 근데 문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코인을 어쨌든 내가 구매를 하고 받을 건데 이 코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알려줘요.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대기업에서 나오는 코인이고 가격 많이 올릴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어떤 코인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야 되는 거야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구매를 하고 락이라고 있더라고요. 락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락이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락을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거 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 아니면 10% 이렇게 씩 풀어서 준대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 많지 다 수량을 받으려면 거의 2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안 해봤었던 시기니까 역시 투자는 장기 투자지 이러면서 2년을 기다려야 수익을 보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순수한 마음에 그냥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때 신용이 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의 지금은 등급제가 없으니까 어쨌든 1등급에 930점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신용이 대출이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중견기업에 있었다 보니까 또 회사에 대한 신용도 잘 괜찮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청하는 족족 나왔었는데 그거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잘 됐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잘 됐어요. 네. 정말 잘 됐어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 A라고 하는 대기업이 만들었다는 그 코인은 지금 많이들 아시는 카야라고 하는 코인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네이버랑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데 그때는 카카오 회사가 만든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만든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클레이를 제가 코인원에 아마 최저고점이 5,047원인가 49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80원에 샀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가 그 업비트 인도네시아랑 업비트 싱가포르인가 거기 업비트가 갖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 100원 초반대 그때쯤 상장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국내 코인원에 상장했을 때가 아마 200원대 중반 정도로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그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을 제일 저렴한 게 본 게 아마 200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80원에 사서 그래서 잘 어쨌든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창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제가 저희 집이 그 강북구 쪽이거든요. 지금 노원이긴 한데 거기서 제가 서비스 센터로 이제 그 BMW 출근을 하려면은 거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강남 쪽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거의 한 10분 15분은 가야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그렇게 1시간 넘게 편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출근하는 길에 코인원에 찍혀 있는데 돈이 출근 한번 했는데 한 200만 원 올라가 있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또 한 300만 원 올라가 있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거의 한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고객한테 욕만 듣고 오고 죄송합니다 이거 머리 조아리고 그러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봤는데 일단은 거의 한 20만 원이 안 되거나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코인원 자산은 몇백만 원이 늘어나 있고 딱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퇴사를 했어요. 그게 2021년도인데 아무튼 그때까지 그때 코인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코인을 근데 제가 5천 얼마 이렇게까지 갔을 때 안 팔았어요. 그게 몇 억으로 찍혀 있었긴 했고 그때 스크린샷 찍기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 코인원에 몇 억이 있었던 그거를 내가 한 뭐 액수를 말씀드리면 한 4억 5억 정도 됐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없이 살아와서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걸 수도 있겠는데 4억 5억 정도가 굉장히 애매한 그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집 한 채도 못 사고 뭐 차를 비싼 차 좋은 차 드림카 하나 사면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다달이 꺼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어쨌든 그러니까 카카오가 굉장히 잘 나가던 때고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회사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만 원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존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5천 원을 찍고 그래서 계속 내려왔었죠. 뭐 중국에서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다 이런 기사가 뜨고 하면서 그러다가 뭐 2천 원, 1천 원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400원으로 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EX를 만났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제가 그 기간 동안 꺼내다 쓴 돈이 거의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으로 어쨌든 4억, 5억, 5억까지 간 거는 봤지만 제가 뺏어다 쓴 거는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런 게 이제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디플레이션이 뭐 그런 것들은 개념은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이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돈도 돈이고 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헤란 돈 바닥에 이제 다른 거 투자할 거를 찾다가 또 어떤 걸 또 기가 막힌 걸 또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그때는 마케팅까지 열심히 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투자는 정말 잘 되고 마무리까지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했었던 그런 모든 투자나 그리고 제가 시간과 제 주변에 인맥을 마케팅을 했었던 그런 모든 회사들은 거의 한 13개 정도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두 개는 제가 메인 직업으로 거의 삼아가지고 했었고 나머지는 그냥 제 투자만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게 다 실패했어요. 그 처음에 했던 거 빼고 그 이후로 한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융에서 생긴 리스크는 금융에서 풀어야 된다고. 노동으로 이게 뭐 월급 받아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액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근데 제가 조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개미지옥에 빠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금융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게 시간이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생활고르가 생기고 그게 장기화되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 둘째가 또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좀 겪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어쨌든 돈도 벌어보기도 했고 잃어보기도 했지만 돈이란 거는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구나. 근데 다만 불편할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만 나는 불편할 뿐이고 결국엔 어쨌든 나는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시 이제 일어설 거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뭔가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믿음이. 네. 근데 제가 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계속 무너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좀 전에 넘겼어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이거 네 그러다가 그 언제 한번 그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그 파리바게트에 빵을 사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 둘한테 빵을 고려낼 건데 2,000원이 넘기지 않는 걸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요새 빵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2,000원이면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근데 첫째가 어떤 빵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3,000원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한테 첫째 딸 이름이 유나거든요. 유나야 이거 3,000원이니까 2,000원 밑으로 있는 걸로 고르자 그랬는데 얘가 막 떼쓰고 막 승질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 이러면서 뒤 돌아면서 이제 빵을 다른 걸 고르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그 전에는 그냥 돈이 없고 막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게 그냥 불편할 뿐이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썼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돌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애기들한테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과 뭐 희망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이전에 현실과의 타협이나 포기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 그 불편했던 게 조금 안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며칠 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좀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좀 그 딱 필요한 정도의 그 어려움만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예요. 복 받쳐가지고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쨌든 결국에는 그래도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을 갖긴 했는데 그러다가 인트로가 많이 길었죠. 이제 EX가 나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작년 7월 말에 EX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운이 좋게도 저희 그 원경의 의장님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6층에서. 그래서 사업 설명 한 1시간? 1시간 정도 들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조금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게 이 회사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어쨌든 제가 처음에 투자로 성공을 했던 게 코인 투자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지금 그 전에는 저도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제가 어떤 이런 사업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를 전제를 두고 듣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그걸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듣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런저런 걸 따져봐도 구조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실패했던 그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코인은 그때 이렇게 또 트레이딩이
저거 메인이니까 근본이니까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좀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뭐 경험이 엄청 많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 그 가짜를 많이 보니까 진짜를 보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고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동안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낌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할 게 있는지 그리고 그때 작년 그때쯤에 아마 지금 한 번 더 실패를 겪으면 아마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하려고 저도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트레이닝 많이 해보고 시그널이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단 시그널은 맞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건데 수업료를 좀 냈어요 저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면 볼수록 시그널에 대한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여기 써있는 확신하게 된 세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한 회사라고 하는 게 이게 사업에 보면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있고 메시지가 중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었다 보니까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내 신용을 팔아가지고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검증이 가능하고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많이 저희 그 뉴스메타라는 회사들도 많이 인정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최근에 또 A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적이 명확한 회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랑 일단 뉴스메타 EX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회사들은 결국에는 돈 갖고 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내가 투자한 돈을 만큼 받으려면은 돈을 더 갖고 오고 너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돈을 또 갖고 와 계속 이거였거든요. 돈 갖고 와였는데 이 회사는 구독료 어쨌든 그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개발했을 때 이 차트에 대한 구독료만 결제를 하면은 이 트레이딩에서 너 돈 벌어. 그리고 이 트레이딩해서 맞으면은 내가 마케팅으로 돈 벌고 레퍼럴로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돈 가져와야 하는데 이 회사는 돈을 벌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매일 교육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강의도 매일 있고 그리고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이따가 2시에 차트 강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오늘 줌도 제가 또 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뭐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저부터가 지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리고 막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또 얘기를 마케팅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신이 있고 이거를 마케팅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말한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었던 사업에서 제일 액수가 금액이 크게 손해를 본 게 저희 엄마였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효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EX를 제일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친형 얘기하고 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작고 소중한 꿈이라고 썼는데 제가 꿈이 좀 작아요. 네,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루고 싶은 거는 한 7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제일 큰 거는 화목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다음에 뭐 제가 취미로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그 피아노 치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매직 왈츠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피아노 연주곡이. 근데 그 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전공자한테는 그러신 그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니까 체력이 40인가까지밖에 안 쳤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곡을 완곡을 연주를 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몇 가지인데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여행을 또 하와이로 갔었는데 나중에 자녀들 다 이제 성인 되고 했을 때 리마인드 웨딩을 하와이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개인적인 좀 사소하고 작은 꿈인데, 사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꿈 꾸는 것도 굉장히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어드바이저를 하고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으면은 뭐 어려웠겠죠? 네. 그리고 뭐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을 거고,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런 것도 다 없을 건데, 어쨌든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한테 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뭔가를 전달해 주기에는 조금 자신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EX를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EX에서 점점 더 아마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